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도심 속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화 대상공원 사업. 민선 6기에 시작해 민선 7기엔 개발이 본격 진행됐는데요. 창원시 감사관실이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1,000억 원의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특례 사업인 창원 사화 대상공원 개발 사업. 각각 9천억 원대 대규모 사업입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구역 내 창원시 소유 땅까지 모두 사들여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줬다는 겁니다. 두 사업의 면적은 각각 124만 제곱미터와 95만 제곱미터. 민간 사업자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 매입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창원시가 공유지 땅값 1,05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판단입니다. 감사관실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3차례나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 면적의 최소 기부 체납 비율 70%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공원은 54%, 사업공원 사업은 68%에 그쳤습니다. 공유지 매입 면제는 당시 창원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라고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요청을 했고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저희 입장은 이제 법에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속도를 낸 창원시 민간개발 특례 사업. 법에 벗어난 행정이 유효한 것인지 민간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행정적 책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정치 공방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형사공탁과 관련한 KBS 창원 심층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지난해 12월 법 개정 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심지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용서나 범죄 피해 회복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공탁으로 감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성 아동 인권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성매매는 범죄,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손팻말을 든 채 법원 판결을 규탄합니다. 지난해 5월 20대에서 40대 남성 6명은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에게 게임기와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불과 12살. 검찰은 이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한 1명에게는 징역 20년, 3명에게는 각각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6명에게 구형한 징역형의 형기 합계는 모두 78년.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공탁한 게 양형 요인으로 참작됐습니다. 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다가 나는 그 정신이 없으니까 엄벌 원하고 2년 전 경남의 한 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홀로 교실에 남게 하거나 보충 수업을 이유로 주말에 학교로 불러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도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5년으로 줄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잖아요. 어리잖아요. 그 금액으로 우리 딸을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6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을 감경사유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공탁 과정에서 오롯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든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의견보다는 좀 어떤 보호자나 대리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국회에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을 정상 참작 감경에서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KBS 창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한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지역 언론의 미래를 고민하는 기획 취재를 준비했는데요. 지역민과의 소통, 문제 진단을 넘어 해결까지 함께 고민하는 독일 지역 언론의 사례를 최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정집처럼 평범하게 생긴 한 건물. 지역 신문기자 출신 등 4명이 만든 온라인 언론사 피어눌의 보금자리입니다. 지역 뉴스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2년 전 만들어진 피어눌은 독일어로 40이라는 뜻으로 우편 번호 앞 2자리를 따왔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생활 속 기사는 물론 대중교통 체계와 공항 문제 등 지역 밀착형 보도를 다룹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주민과 대담이나 음악회를 열고 범죄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등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300명에 불과했던 유료 독자 수는 2년 만에 10,000명까지 늘어 독일 지역 언론계에서는 40번가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Und daraus wiederum hat sich ergeben, dass wir zweimal im Monat eine True Crime Stadtführung machen. Das heißt, wir gehen mit Gästen durch die Stadt zu verschiedenen Tatorten von Kriminalfällen. 지역의 고민을 담은 의제를 설정하고 또 해결 방안을 주민과 함께 찾는 취재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 공영방송사와 지역 신문사 등이 뜻을 모아 만든 본 인스티튜트. 지역 언론사들과 협업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기관은 취재 과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도시 재생과 위생, 안전 문제 등을 주제로 시민과 토론회도 마련했습니다. Und gerade im Lokaljournalismus können wir sehr nah an die Bedürfnisse der Menschen herantreten und sehr gut nachvollziehen, was die Menschen vor Ort in ihrem persönlichen Umfeld und im Alltag bewegt. 이 기관은 지역 한 언론사와 반년 동안 문제 해결 방식 보도에 집중했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3배나 늘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독일 지역 언론의 실험들. 지방 소멸의 위기 속 지역 언론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비와 함께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에 의해 형성된 비구름대가 남해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에 5에서 1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입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9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창녕이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4도, 밀양이 15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4도, 거창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5도, 합천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양산시 어곡동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전체 5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현장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4일까지 각 시군과 함께 실내 체육관과 무료 급식소를 대상으로 소독 작업에 나섭니다.
이번 소독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빈대가 확인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청결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소독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한국방역협회 경남지회 등이 참가합니다. 경상남도는 그제 기준으로 경남에서 사육 중인 소 36만여 마리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 정부의 접종 목표일보다 이틀 앞당긴 겁니다. 한편 경남에선 지난달 30일 창원의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확진된 이후 추가 확진 사례는 없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